우리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라는 힘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신적 자산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자산에 걸맞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고 보호하십시오. 바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의지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신적 자산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의나 무지로 인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큰 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를 시운전하고자 디트로이트 거리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코 실용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기계장치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튼튼한 자동차로 전 세계를 뒤덮어 버릴 거라네. 그리고 실제 그는 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후손 5대까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헨리 포드와 그를 위해 일했던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헨리 포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와 그 마인드를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의 기록을 보면 나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어 라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기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로 인해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자기 훈련과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결코 어중간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확고한 목적 하에 명확한 계획을 세워 거기에 온 마음을 쏟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실패의 확실한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자신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으로부터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거리를 찾는 시간을 줄여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덮기 위해 변명을 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행동 패턴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류와 함께해온 이 습관은 성공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반려동물인 것처럼 변명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명 또한 자신의 머릿속에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변명 역시 우리의 상상력이 낳은 산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두뇌에서 탄생한 생각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변명은 우리에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은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명거리로 타당한 이유가 떠오른다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의 승리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았던 그 추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엘버트 허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항상 제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한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 그 시간을 자신의 약점을 바로잡는 데 쓴다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을 텐데 말이야.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둑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상대편 선수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망설이고 실행을 미루고 있는 동안 상대편 선수가 시간으로 우리의 바둑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유부단함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상대편 선수와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논리적인 변명을 찾는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명은 더 이상 불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삶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스터키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로 전환시켜줄 강한 갈망의 불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키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스터키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니 이 마스터키를 실제 사용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엄청난 보상을 누리십시오. 그 보상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입니다. 노력을 쏟아볼 가치가 있는 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노력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